정도만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라고 얘기를 했죠. 기울기가 이 속도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일단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 이렇게 갔다가 10에서 0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3초일 때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되죠. 시험지는 있으니까 그냥 기억니들에서 읽으면서 체크할게요. 기억 0에서 3초 동안 평균 속력은 5다. 0에서 3초 동안.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5초 동안. 자, 3이구나. 미안해. 3초 동안 얼만큼 갔냐죠? 0에서 3초 동안은 15m를 갔으니까 5m/s다. 그래서 맞네요. 그렇죠? 맞다. 자, 리은 3에서 5초 사이에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3에서 5초 사이에 기울기가 속도, 속력 상관없습니다. 빠르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니까 속력은 느려진다. 맞고요. 이것을 보니까 0에서 5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1이다. 속도라는 건 자 5초 동안의 속도는 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1점. 이거 1m/s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미디어.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자, 속도 시간 그래프 나왔으니까 없는 부분은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없는 부분은 없는 건 아니고 값이 없는 게 아니라 0인 겁니다. 0. 알겠죠? 자,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다. 그리고 면적이 얼만큼 움직였냐라는 뜻이다. 자, 12초 후 순간계는 잠시 정지한다. 못하지. 자, 잠시 정지한다. 맞아요? 12초 후 순간계는 잠시 정지한다. 아니죠? 맞아? 아니야? 맞죠? 안 움직이잖아. 그죠? V가 0이니까. 잠시 정지한다. 맞고요. 27초 후 처음 위치로 돌아온대요. 27초 후. 그러면 뭐야? 이 넓이는 위로 올라간 높이고, 이 높이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온 거리가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하나씩 볼까요? 3, 여기 3에다가, 여기 12에다가, 요거 3이네요. 얘는 5예요? 얘도 3, 3인데, 요게 좀 다르네요. 3이 6이네, 그치? 얘가 더 많이 올라갔네요, 그쵸? 아직, 다 안 내려왔어요, 그쵸? 얘는 18m 올라갔는데, 얘는 12m 내려온 상태니까, 아직 처음 위치가 아니고요. 운동 방향은 처음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운동 방향은 곧 속도의 구호입니다. 그렇죠? 동쪽이면 플러스, 서쪽이면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면 아래가 마이너스인데, 0에서 12까지는 플러스고 18에서 27까지는 마이너스니까 변하지 않았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기억. 1번에 니은이 틀린 것 같아. 1번에 니은이요? 답이 미안해. 빨라진다죠? 미쳤네?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까 속도가 빨라진다죠? 이해해줘. 나 아프잖아. 자, 3번에 자, 자동차의 가속 성능은 비교 대상이 된다.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해서 5초 후에 30m/s가 됐다.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0에서 30이 된 거니까 속도가 30 변했습니다. 이게 6이죠? m/s. 3번. 자, 가속도 계산으로 옳은 것은 너무 쉽지? 이거는 그냥 1번이죠.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거 할게요. 밑에 이거 봐야 되겠구나. 자, 보겠습니다. 자, 5번에 처음 속도가 6인 친구가 3초 동안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VT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속도 처음에 6 그리고 3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잘못 그렸네요. 26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6 되고요. 쭉 속도가 증가해서 3초 후에는 26이 되었다.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냐?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6 더하기 26에다가 3 곱하고 반띵하면 되죠? 요거는 32니까 16. 왜? 48 아니야? 16이었어요. 16에 48. 그쵸? 그 다음에 6번.
2m/s로 달리던 자동차가 4초 만에 속도가 8m/s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속도, 그렇죠? 그다음에 자 2로 달리던 자동차가 4초,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몇 초 동안에 4초 동안에 2에서 8로 바뀌었으니까 속도가 6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5 하게 되죠, 1.5. 그다음에 잘 갖고 있어요? 나 7번 봅시다. 자, 7번을 보시면요. 7번을 보시면 자, 그림은 0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를 했다. 0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를 했다. 자, 감속하는 자동차를 위치를 2초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2초 간격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아무거나 정해도 되는데 0에서 60까지는 자 0에서 2초 동안은 어떻게 움직였어? 2초 동안 60m를 갔으니까 이게 30m/s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초일 때까지는 60에서 100을 갔으니까 2초 동안 40m를 갔죠. 그러면 이게 20m/s네요. 그죠?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요거 중간인 1초일 때 딱 30m/s라는 얘기였고 3초일 때 딱 20m/s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변화량 10m/s 변하는 동안 이렇게 해서 2초가 변했죠. 가속도는 5라고 하시면 됩니다. 5m/s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가속도를 일단 이 그림 보면 그림에서 자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림 보면 자 이게 R자님이 8N, 토탈 질량이 8kg, F는 MA, 그럼 A가 1이라고 얘기를 했죠. A가 1. 그러면 자 여기 물체 이름 봅시게요. A,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는 1m/s 제곱, B도 1m/s 제곱. 그럼 R자에 따지면 A는 2 곱하기 1이니까 2N, B는 6 곱하기 1이니까 6N. 그럼 B 입장에서는 오른쪽 팔인데 R자에 6이니까 반대쪽으로 2N. 그럼 실의 양쪽 끝에는 이제 2N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A도 2N 당기니까 이제 2N이 걸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가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1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8번의 답은 그냥 1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죠. 9번 볼게요. 자, 9번에 자, 8N, 20N이 있고요.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거는 무시한다. 마찰도 없고요. 그래서 얘는 토탈 R자 힘이 그러면 어디야? 오른쪽으로 12N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kg이니까 F는 MA 해서 A가 3 하시면 됩니다. A가 3. 자, R자의 크기는 12다 맞고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다. 아니죠? 3이죠? 현재 평형 상태이다. 평형 상태라는 건 합력이 0인 상태입니다. 근데 합력은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평형 상태가 아니죠. 자, 다음에 10번. 관성에 대한 법칙으로, 관성 법칙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성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어렵게 설명하면, R자 힘이 0일 때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등속도로, 속도가 변하지 않게 움직인다. 또는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관성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관성이라는 건 물체가 운동 상태를, 움직임이죠. 운동 상태도 어려우니까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렇죠? 유지하려는 성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움직이는 물체도 관성이 있고 정지해 있는 물체도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해 있어도
관성은 있다.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자, 1번.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한다. 맞아요? 아니요. 맞죠? 운동하는 물체의 0이면 등속도 운동 계속 해야 되죠? 환경 변화가 없이. 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맞죠? 네. 자전거랑 탱크랑 쳐박으면 자전거가 아무리 빨라도 날아간다고 했잖아. 자, 관성이 큰 물체는 과속시키기가 어렵다. 잠깐 패스. 잘 모르겠으면. 자, 정지해 있는 물체도 관성이 있다. 네. 네. 그다음에 관성은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나왔죠. 네. 그럼 3번은 왜 틀려? 3번이 맞아 틀려? 맞- 정지에 있으면 만약에 정지 버튼이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하기 힘들어요. 그쵸? 관성이 크면 얘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답은 1번이니까. 그치? 뭐 그런 식으로 유추하는 거좀 그렇긴 한데, 일단, 관성이 큰 물체는 자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큰 거니까, 가속시키기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10번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쵸? 10번까지는 네. 아직 괜찮습니다. 그쵸? 자, 11번 봅시다. 11번 보시면요. 20kg의 물체, 에 일정한 힘 F를 10m 이동할 때까지 작용했대요. 10m 지점에서 속력이 4가 됐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지해고 있었으니까 시간과 속도. 자, 일정한 힘 F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힘 F야?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힘이라는 건 결국엔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구나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VT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 0이었고요. 그 다음에 몇 초일 때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몇 초일 때는 모르겠는데 얘가 결국엔 4m/s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움직인 거리가 10m래요. 그렇죠? 그럼 요거 넓이 이거 얼마야, 네모가? 5죠. 그래서 5초 동안. 자, 그럼 F의 크기. 자, F는 MA잖아. 그쵸? F는 MA. 그럼 M은 얼마? 20. A는 얼마? 5분의 4죠. 기울기니까. 그쵸? 5분의 4. 거기가 16N 되겠네요. 그쵸? 물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볼까요? 그러면은, 일정한 힘으로 지금 5초 동안 민 거죠? 그쵸? 내가, 어떤 힘으로 5초 동안 밀었어요. 이게 이제 충격량이지. 그치?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니까. 그럼 충격량은 5초일 때의 운동량에서 5초일 때 운동량에서 0초일 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그쵸? 그럼 0초일 때 운동량은 정지에 있었으니까 없고 MV잖아. 그쵸? 그럼 5초일 때의 운동량은 20 곱하기 4니까 80이죠? F가 16.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푸는 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이는 거 먼저 할까요? 자, 보이는 거 먼저 보시면 1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의 크기가 F와 EF인 두 힘이 구간 1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됐대요. F와 E, 토탈 3F라는 힘이 이렇게 밀었대. 자, 구간 2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됐대요. 자, 얘는 그리고 왼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자, 1, 2의 거리는 똑같고요. 물체는 각 구간에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대요. 그렇구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3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1이 2에서의 3배이다. 자, 우리 F는 MA죠? F는 MA인데 일단 지금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F랑 A랑 비례해. 그러면 1이 힘이 3배니까 가속도가 3배인 거죠. 그렇죠? 평균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맞아요? 맞아? 아직은 맞나? 아니죠. 왜요?
힘이 다른 거랑 속력이 원상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셔야 돼요. 얘를 한번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자, 시간과 속도가 있을 때 일단 구간 1에서는 가속도가 3a라고 하면 구간 2에서는 가속도가 a죠. 그쵸? 그럼 구간 1에서는 오른쪽, 구간 2에서는 왼쪽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몰라. 뭔지 모르겠어.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요게 이렇게 해서 3a라고 칠게. 기울기를 봐야 되니까 기울기가 3a가 되게끔 그냥 그리자. 그쵸? 정제해 있던 거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3a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럼 잘 봐. 얘가 요 옆에 그래프는 기울기가 반대로 이렇게 되지. 그치? 반대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넓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요게 만약에 t라면 요게 t만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럼 넓이가 똑같잖아. 넓이가 더 크잖아. 그치? 넓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가다가 적당히 가다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야 넓이가 요 삼각형이랑 옆에 그린 사다리꼴이랑 넓이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치? 그리고 밑에 있는 밑변의 길이는 당연히 사다리꼴이 더 짧죠. 그치? 그럼 결국 이거네. 결국엔 얘는 잠깐만. 얘는 뭐야? 같은 거리를 갈 때 얘가 더 어때요? 시간이 짧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른 겁니다. 그쵸? 얘가 더 빠른 거. 그쵸? 자, 그래서 평균 속력은 1에서보다 2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거죠. 그쵸? 됐어요? 여기까지? 이 문제는 조금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안 했죠 우리가? 12번을 안 했습니다. 자, 12번 속력 변화인데 니네 다 그거 배웠나? 사인 코사인 배웠니? 자, 그래?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얼마나 사인 코사인을 잘 이해를 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또 막 물체 그린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 수학하는 거야. 수학. 이제 수학 시간이야.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mg라고 치자. 여기는 세타라고 칠게요. 여기는 세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내가 그렸어. 그럼 요 각은 몇 도야? 이 상식적으로 내가 세타밖에 안 줬으면 세타였겠지. 그쵸? 세타 아니면 90 빼기 세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쵸? 왜 세타야? 자, 요거 막곡지각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막곡지각하고 직각삼각형의 나머지는 세타 똑같았잖아. 그쵸? 닮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여기 우리가 요 화살표는 지울게 그냥 헷갈리니까. 자, 요만큼의 이 흰색 이 길이를 이게 mg라고 하면 요 파란색 길이를 정의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요 흰색 분의 요 파란색, 자, 요 흰색 분의 요 파란색은 흰색 분의 파란색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야? 오씨, 사인, 그쵸?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 이 파란색은 쭉 해서 빗면을 통해서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이 물체 당기는 힘. 자, 그러면 얘는 mg니까 파란색으로 당기는 요 힘은 결국 mg sin 세타지. 그치? 근데 우리 원래 힘은 어떻게 구하지? F는 MA,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쵸? 그 G는 정해져 있는 값이죠?
1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얘 버리면 요 비례식으로 이렇게 바뀌지. 그렇죠? 상수 날려버리면. 그래서 가속도는 세타에만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잘 몰라도 돼요. 어떤 빗면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1kg을 놨을 때 만약에 얘가 뭐 2m/s 제곱이야 가속도가, 그럼 여기 1g짜리를 놓든 10톤짜리를 놓든 전부 다 가속도는 2입니다. 여기 빗면은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게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각도가 같으면 얘가 안 변하면 얘도 안 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경사면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등가속도를. 이거는 그냥 저렇게도 보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이게 나중 되면 기하 벡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걸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니까 일단 뭐야? 등가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던가 일정하게 감소하던가, 그쵸? 그럼 얘는 떨어지는 물체니까 속도가 어때야 돼? 증가해야 되겠죠?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2번밖에 없죠? 그쵸? 답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14번을 보시면요. 14번을 보시면 자, 운동량, 충격량 어제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뭐라고 했냐? 충돌을 했을 때 주고받는 힘이 똑같다고 했죠? 자, 철수가 받는 힘이나 영희가 왜 이렇게 크니 지금? 철수가 동생인가? 왜 이러지? 자, 우리 영희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영희가 되게 귀여운데 그럴래? 자, 그리고 충돌 시간이 똑같다고 했죠? 그렇죠? 주고받는 힘은 자격방작용 때문에 똑같고 시간도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철수가 받은 충격량과 영희가 받은 충격량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 둘이 부딪히면 힘과 시간과 운동량은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얼핏. 자, 그러면 그리고 질량은 철수가 영희보다는 크대요. 철수와 영희보다는 크대. 뭐 그림상 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철수가 더 무겁다는 얘기는 철수가 좀 덜 날아간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철수가 좀 덜 날아간다. 원래 가속도 이런 걸 설명해야 되지만 그냥 이제 실생활로 얘기를 하면, 자, 기억 보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 작용하는 힘과 영희가 철수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맞지? 철수가 영희에게, 영희가 철수에게. 그럼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영희가 철수보다 크다. 가속도의 크기는 영희가 철수보다 크다. 자, F는 MA, 그쵸? F는 MA. 이게 똑같은 거잖아. 네. 철수, 영희가 똑같으니까. 근데 영희가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커야 되는 거죠. 그쵸? 영희가 가속도가 크다. 그 다음에 디귿.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영희가 철수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방금 얘기했죠? 그쵸? 주고받은 힘 똑같고 충돌 시간 똑같으니까 주고받은 충격량도 똑같다. 대신에 가벼운 놈이 더 많이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이 조금 어려워졌죠? 그렇죠? 갑자기 15번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림 가는 벌써 문장이 길죠? 그렇죠? 내가 말했죠? 어제 뭐라고 했죠? 중위권과 하위권을 나누는 기준은 읽냐 안 읽냐. 알겠지? 읽냐 안 읽냐. 풀 줄 알고 모르고 이게 나중이야. 읽냐 안 읽냐.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일직선 상에서 물체 BC가 정지해 있고요. AB가 B를 향해 운동을 한다. 여기까지 볼 게 없지. 그치?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얘기야. 버려. A와 B는 충돌 전후 그림 나와 같이 움직인대요. B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였고 A도 이렇게 가다가 A는 그러면 요게 가던 방향이고 요렇게도 있으니까 A는 튕긴 게 아니라 느려진 거지. 그치?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아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A는 3까지 가고 여기서 4까지 갔으니까 A는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제 그 정도 파악하면 되고요. 자, 그림 나는 B가 C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나타낸 거예요. 충돌하기 직전까지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사실 지금 C는 필요가 없어요. 그쵸? 사실 여기서는 큰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는 C의 움직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었는데 속력이 없으니까 자,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볼 거고 A와 B를 볼 건데요. 충돌 전에는 A의 속력은 얼마야? 1이죠. 1.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그렇죠? 1. 그 다음에 A의 충돌 후 속력은 3분의 1이죠. 그렇죠? 3분의 1. 그럼 A의 충돌 전 운동량은 2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2 곱하기 3분의 1. 자, B는요. 처음에 운동량이 없죠? 0이고 그럼 나중 운동량이 지금 얼마예요? 자, 여기 3분의 4니까 B는 몰라요. 질량 곱하기 3분의 4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량 보존이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위에 충돌 전이 6이니까 6이래 2죠. 충돌 전이 2니까 여기도 2 돼야 되지. 그럼 이게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4 돼야 되네. 그럼 이게 1이네요. 1. 그렇죠? 그래서 B는 1kg이다 하시면 되겠죠. B는 1kg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3초일 때 A와 B가 충돌한다. 3초일 때 A와 B가 충돌한다. 맞아요? 3초일 때 했잖아. B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3초일 때 B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보기 있으니까 나는 이제 보기 읽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면 B와 C는 속력이 3분의 4래요. 자, 한 덩어리가 됐어. 그럼 뭐야?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있는데 이번엔 B와 C야. 자, 충돌 전에는 B는 요거지 요거. 요게 충돌 전이지. BC에서는 얘가 충돌 전이야. 그쵸? 얘가 충돌 전. 그러니까 3분의 4고 후는 몰라요. 후는 모르는데 자, C는 충돌 전이 0이었지. 그치? 자, 충돌 전이야 이게. 이번에는 세로 써서 좀 헷갈리네요. 자, 충돌 전이야. 충돌 후에는 근데 어떻게 움직였어? 2kg짜리가 움직인 거야. 얘네 둘이 합쳐져서 디귿에 한 덩어리가 된 B와 C라고 얘기했으니까 1과 1이 합쳐져서 2kg짜리가 V로 움직여서 결국에는 뭐예요? 충돌 전에 B는 3분의 4, C는 0. 충돌 전은 3분의 4는 충돌 후에 A, B가 합쳐서 V로 움직였다. 그럼 V는 3분의 2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3분의 2가 돼야 되고요. 자, 리을.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다. 말을 길게 써서 그렇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그리고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같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똑같잖아.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정이니까 B가 A로부터 충격량 받은 거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냥 쓴 겁니다. 알겠죠?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공을 던져준 자, 16번도 마찬가지야. 읽으면 중위권이고 안 읽으면 하위권입니다. 그냥 읽으면 맞춰요. 그림이 어려운 거야. 그림이 맨날 네모 그림 나오다가 이런 이상한 그림 나오면 애들 벌써 당황합니다. 씨발 뭐지 이렇게 당황한단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모 그리기 좀 그러니까 이 정도 그려준 거야. 나도 이 정도 그릴 수 있다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자, 기계가 이렇게 있대요. 자, 기계가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쐈대요. 반대 방향으로 0.1로 움직였대.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거 했어요. 어제 6kg짜리가 멈춰 있었는데 정지해 있었는데 얘를 쪼개니까 2kg, 4kg인데 4kg가 3m/s 날아갔다. 2kg은 V로 날아갔다. 그러면 6 곱하기 0은 2 곱하기 V랑 3 곱하기 4랑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V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6m/s 날아가는구나. 이거 했습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멈춰 있어요. 처음에 멈춰 있었고 그 다음에 0.2kg짜리가 V로 움직인대요. 0.2kg짜리가 V로 움직인대. 자, 더하기
50kg짜리가 0.1로 움직이는데 얘를 그냥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V는 얼마예요? 25. 이게 5니까 그치? 이게 5잖아. 네.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되지? 25. 25 맞아요? 네. 자 그러면 V는 25다 했잖아. 네. 그쵸? V는 25다. 자 공을 쏜 직후 기계의 공의 운동량의 방향은 같다. 아니죠. 속도가 부호가 반대니까 방향은 같지 않고요. 공을 쏜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기계가 공보다 크다. 아니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0 되는 거죠. 똑같아야 0 되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8번. 그러니까 16번은 별 문제 아니에요.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번에 질량이 3kg, 2kg 이렇게 있대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4m/s, 1m/s 이렇게 있다.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한 시간부터 이렇게 있고요. 자, 면적은 6이래요. 힘과 시간이니까 충격량이고 넓이가 6이니까 충격량이 6이구나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충격량이 6이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B가 A에 작용한 충격량이 6이란 얘기야. 그쵸? 근데 A도 마찬가지로 B에게 충격량을 6 줘야 됩니다. 그쵸?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A와 B가 있고, 충돌 전이야. 충돌 전의 운동량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플러스 12고요. 3 곱하기 4니까. 얘는 2 곱하기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죠. 네. 그렇죠? 충돌 후에는 그러면 충격량이 6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돼야 돼? 플러스 18인 거야? 플러스 6인 거야? 플러스 18이어도 변화량은 6이고 플러스 6이어도 변화량은 6이죠. 네. 그치? 자 그럼 봐봐. B는 A한테 어느 방향으로 충격량을 줘? 오른. 이쪽으로 주잖아. 아. 그치? 네. A는 B에게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B는 A를 저쪽으로 힘을 주겠지. 네. 그럼 충격량은 저쪽이야.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충격량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게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플러스 6 돼야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돼. 방향이 어렵다. 그럼 아까 뭐였어? 플러스 18이어도 변화량은 6이고 플러스 6이어도 변화량은 6이었지.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플러스 18이야. 그럼 얘가 4m/s에서 6m/s가 된 거지. 야 부딪혔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빨라져?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따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요거 플러스 6이면 이거 플러스 14니까 이거 얼마예요? 플러스 8이죠? 자 그럼 충격량은 B는 플러스 6인 거죠?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 빼니까 그쵸? 충격량은 같아야 되잖아. 그쵸? 충격량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충돌이 끝난 직후 A 속력은 2다. 그쵸? 플러스 6이니까 A는 3 곱하기 V에서 V가 6이다. V가 2다 해야 되고요. 충돌 전후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당연한 거잖아.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쵸? 작용 반작용 때문에 힘 똑같고 충돌 시간 똑같으니까 충격량 똑같다고.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40이다.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 아니 A가 B에 작용, B의 충격량이 6이지. 그쵸? 충격량 6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시간이 0.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프에. 알겠죠? 시간이 그래프에 0.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F는 60 그냥 하시면 돼요. 60.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네요. 그쵸? 17번. 왜? 너무 많이 틀리고 있어? 자, 물체가 0에서 5초까지 힘 F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F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는 얼마야 그러면?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6 곱하기 2니까 50 위에다가
3 곱하기 16이 48이니까 100입니다. 네. 이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그림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자동차 A, B가 같은 속도로 벽에 충돌을 하였을 때 충돌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받은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넓이가 같다는 말이 없죠? 그치? 넓이가 같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넓이가 같은지 아닌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A와 B는 질량이 똑같죠? 그리고 처음 속도도 똑같습니다. 그쵸? 같은 속도로 벽에 충돌하니까 벽에 충돌하기 직전 속도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 속도, 벽에 부딪힌 다음에 속도도 똑같이 멈출 거니까, 그쵸? 충돌할 거니까 멈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속도의 변화량도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가 충격량이니까 충격량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쵸? 충격량이 같다. 그러니까 넓이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넓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도 같은 말이지. 그치? 기억과 니은은 같은 말입니다. 크다예요. 크다. 틀렸네. 미안해. 미안해. 같은 거죠? 네. 자, 디귿 A 자동차보다 B 자동차가 받는 평균 충격력이 더 크다. 맞아요? A는 힘이 요 정도고 B는 힘이 요 정도인 거잖아. 네. 그럼 B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받은 평균 충격량이 작다. 이게 맞는 거지? 충격력이니까, 힘이니까. 요거 아니야. 요게 평균 힘 충격력 아니에요. 알겠죠? 디귿은 뭐 눈이 있는지 물어본 거야. 제정신이 있니?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 디귿을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얘네가 좀 빨리 풀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냥 좀 빨리 쉴게요. 빨리 쉬고 공부할 시간을 좀 줘야 되나? 네.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포기해. 쉬고 맞아. 맞다.